우리 부엌에서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식용유입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올리브유 등등 종류도 많고 다양합니다. 오늘은 식용유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를 이해하려면 산패와 발연점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산패인데요. 과산화물가나 산가 등을 통해 정도를 나타냅니다.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형까지 일으켜 암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패가 잘 일어나는 환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산패되기 쉬워집니다. 빛이 없는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식용유가 공기에 많이 노출될수록 산소와 결합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깨 자체로 보관하기보단 깨 가루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용유는 금속에 닿게 되면 산패가 쉽게 일어나므로 코팅된 펜이나 강화 유리로 된 용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발연점입니다. 그 차이에 따라 식용유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는 튀김용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식용유를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리브유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으로 구성되어 있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 대사증후군에도 도움됩니다. 하지만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발연점이 낮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샐러드 드레싱이나 무침용으로 사용하면 건강한 올리브유를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코넛 오일입니다. 식물성이지만 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사슬이 길지 않은 단세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섭취 후 바로 간으로 이동해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지방의 대사를 도와 체지방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므로 저탄고지 시기를 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식용유입니다. 다음은 카놀라유입니다. 독성을 가지고 있는 유채씨로 만들기 때문에 그 물질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포도씨유입니다. 비정제보다 정제유가 대부분인데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200도씨가 넘는 높은 발연점을 가지고 있어 튀김용이나 조리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다음은 콩기름, 대두유입니다. 식용유로 가장 익숙한데요. 오메가6가 매우 많고 고도로 정제된 기름으로 발연점이 약 230도씨로 높습니다. 다음은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9 계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올리브유와 달리 발연점이 매우 높아 튀김 요리 시에 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들기름입니다. 참기름의 경우에 오메가9 계열의 불포화 지방산인 세사몰이나 세사미놀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들기름에는 반대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의 함량은 올리브유보다는 들기름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건나물TV 3분 요약 시간 식용유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짧게 핵심만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